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십니까. 바른 생각 바른 척추 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황철윤입니다. 저희 김해 바른병원은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이고요. 척추와 관절 질환에 대한 치료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병원입니다. 모든 의사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모든 환자들에게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점이 특별한 장점입니다. 큰 모토를 말씀드리면은 최소 침습, 최대한 적게 손을 대고 치료하자는 게 저희 병원의 취지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있는데 이 관이 노화로 인해서 좁아지면서 신경들이 눌려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척추관을 구성하는 후관절 돌기나 항색인대 등에서 변성이 오면서 두꺼워지거든요. 이 두꺼워진 조직들이 척추관을 눌리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하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게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젊을 때부터 이제 협착증이 생기는 거죠. 협착증이 30대 이후에 뼈와 인대의 변성이 겹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착 범위가 넓게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는 노화인데요. 허리뼈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닳게 되고 이 요추의 노화로 인해서 가시처럼 주변 조직들이 자라나서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이나 척추를 둘러싼 조직의 염증이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 주변의 조직이 외상을 입거나 염증을 일으키면 이로 인해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부풀어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차이가 연령대부터 차이가 나죠. 척추관 협착증 자체는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3, 40년에 걸쳐서 몸을 써서 척추관이 이제 좁아져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연령대 자체가 이제 50대 이상, 60, 70대 자체 생기고요. 디스크는 이제 순간 디스크 자체가 터진다든지 찢어진다든지, 디스크는 연골이거든요. 이 연골이 이제 순간적으로 찢어져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라 활동량이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착증이 젊은 사람에게는 없고 디스크가 나이 든 분에게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증상에도 차이가 좀 있는데 협착증은 오래 서 있기 힘들고 걷기가 힘듭니다. 앉으면 편하고요. 근데 반대로 디스크는 앉아 있으면 오히려 아픕니다. 근데 걸어 다니거나 뭐 그냥 좀 서 있으면 오히려 통증이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 목을 신경이라고 쳤을 때 목을 양사방에서 쪼르면 협착증이고 주먹으로 어느 한 부분을 누르면 디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병이 그냥 둘 다 극도로 가버리면 협착증과 디스크 증상이 거의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 가수 현철 씨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처럼 앉으나 서나 아픕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증상 구분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두 질환은 증상을 어떻게 보면은 뭐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비슷할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원인과 진행 방식 자체가 이제 근데 다릅니다. 달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병이라고도 합니다. 걷다 보면 허리,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저절로 굽혀지거나 이제 걷다가 쉬면은 이제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이제 걷기 시작하면 다시 허리가 굽어지고 또 다리가 저리고 해서 증상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간헐적 파행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 협착증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이 보행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오래 서서 곧바로 걸으면 걸을수록 이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점점 병이 진행되면 될수록 걷는 거리가 이제 뭐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가다가 100m, 50m, 20m, 10m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죠. 척추관 협착증 단계를 뭐 치료적인 차원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진행 단계를 설명드리면요. 대부분은 감기처럼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허리가 조금 뻐근하거나 아니면 추석 때 뭐 좀 일 좀 하고 나면 어머니들 허리 아픈 것처럼 뻐근한 것처럼 어디 가서 뭐 가까운 한의원 가서 침 맞거나 아니면 물리치료 하거나 아니면 파스 좀 묻히거나 하면 그냥 나아지는 단계가
여기가 거의 뭐 단계로 치면 1단계라고 할게요. 근데 2단계를 이제 넘어서는 단계를 2단계라고 하면 2단계부터는 병원을 조금 다닙니다. 부산에 단다 치면 어디 서면에 좋은 병원 없나, 어디 남포동에 좋은 병원 없나 슬슬 찾아다니는 단계인데 파스 붙여갖고 안 되는 단계. 다리도 저리고 뭐 허리도 좀 아프고 밤에 잘 때도 조금 다리도 시리고 에어컨 바람 쐬면 다리 시려서 뭐 수면 양말 2개 끼고 자야 되고 뭐 그런 단계가 슬슬 옵니다. 그때부터는 뭐 통증의학과를 다니든지 아니면 척추 전문 병원을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뭐 돈 좀 들여가지고 도수 치료도 좀 해보고. 근데 그 단계가 보통 환자분들이 보통 한 오래 가시는 분들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10년, 20년까지도 그렇게 지내세요. 극도로 아프진 않습니다. 생활에 제약이 그렇게 오지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시장 가서 내가 뭐 장도 다 보고 오고 할 거 다 합니다. 아프긴 아프지만. 그걸 한 번씩 뭐 통증학과에서 주사를 맞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게 이제 너무 아픕니다. 사실은 통증 주사를 맞아도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가더니 이제는 하루도 안 가고 반나절도 안 가고 밤에 잠도 못 자겠고 힘 떨어지고 휘청거리고 뭐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뭐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개모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고기 먹고 2차 커피숍 가 있는데 자기 혼자 한 2-3번 쉬었다 갑니다. 친구들은 벌써 커피 마시고 다 마셨는데 자기 이제 커피잔 들어야 되는 단계. 그 단계 되면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수술해야 되는 단계죠. 크게 이제 3단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면서 신경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대부분 합병증입니다. 신경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각신경부터 손상되기 시작해서 점차 운동신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먼저 감각신경이 손상이 되면 피부에 이상 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린다든지 시리다든지 따끔거린다든지 아픔, 화끈거린다든지 등의 증상.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감각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근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리가 약해지고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사실 그 신경이 눌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인데 병을 아주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단계거든요. 이게 오기 전에 미리 조기에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될 때는 먼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척추 불안정성이나 관절염, 또 척추 변형 등을 일단 먼저 확인하고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뼈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신경이나 주변 이 연조직 같은 건 근육이나 뭐 신경 조직, 인대, 뭐 디스크 같은 연골 조직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추가라기보다는 MR 자체가 이제 필수 검사시고요. MR을 통해서 척추의 세부 구조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눌려져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걷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엑스레이와 정밀 검사에서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소견이 보일 때 또한 다리로 가는 혈관이 이상 없을 때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은 보존적 치료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아플 때 휴식을 좀 취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거나 물리 치료를 하거나 뭐 한번 가서 침을 맞거나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보존적 치료고요. 하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다리가 아프고 걷기 힘들고 심하면 이제 다리 근력까지 떨어져서 다리 힘까지 떨어진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때는 정확한 검사를 해서 뭐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으로 수술했을 때 회복 기간이 보통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걸립니다. 그 수술하고 그날 바로 움직이실 수가 있거든요. 내시경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수술하고 나면 회복 오래 걸렸습니다. 6개월 이상씩 뭐 생업을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회복 기간이 빠르고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싱겁게 끝이 나서 뭐 협착증 한 10년 동안 아팠는데 수술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이제 이대로 사느니 죽겠다 해서 수술 받으러 와서 내시경 수술 받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렇게 간단한 줄 알았으면 내가 왜 10년 동안 아팠는지 모르겠다. 진작하고 이렇게 편하게 살 걸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수술하면 금방 재발한다던데요. 또 아프다던데요. 그런 말 해요.
근데 사실 디스크는 재발할 수 있어요. 수술하고 돌아서면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장수가 타이어와 같거든요. 타이어 터졌는데 나가다가 못 밟으면 또 터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협착증은 병이 금방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척추관 안에 아주 오랜 세월, 수십 년에 걸쳐서 척추관 안으로 뼈가 자라 들어가고 인대가 자라 들어간 병이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서 자란 거를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넓혀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자라려면 다시 수십 년이 걸리겠죠. 만일에 60, 70대 수술했다고 치시면 한 100살쯤 되시면 수술 다시 하시면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사실 모든 척추관 협착증을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가 너무 심하게 되면 이제 수술하러 오는 건데 그 대부분의 협착증은 수술 안 해도 그냥 낫습니다. 감기처럼. 근데 감기 걸렸는데 뻔히 낫는 거 알지만 우리 병원 가잖아요. 힘드니까. 협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그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너무 아픈 시기. 근데 이 시기를 넘어가면은 안 아프거든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때 필요한 게 물리치료를 하거나 뭐 재활치료를 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뭐 통증의학 가서 주사 맞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한방 가서 침도 맞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해지지 않도록 무리한 활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감기 걸렸을 때도 쉬잖아요. 그게 이제 뭐 스트레칭이나 수영, 허리 근력 운동, 평지 걷기 등 허리에 좋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운동은 허리 건강을 유지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 예후가 어떤지 정확하게 결정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행성 질환은 평상시 생활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움직이는 등의 행동이 척추에 부하를 가해서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험하게 타면은 고장이 자주 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 말을 항상 드리는데 오버 액션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갑자기 오늘 마트에 갔는데 물을 2리터짜리 물을 오늘 한 10통을 사와가지고 그걸 옮기는 행동을 굳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외과 의사다 보니까 대부분 수술에 임박하신 분들이 오세요. 허리 잘 만진다는 사람한테 가서 허리도 만져도 받고 통증약도 다녀봤고 할 건 다 하신 분들 시술도 해봤고 한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근데 병의 진단 자체를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형사가 범인을 잡을 때도 범인은 일단 알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전국을 또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먼저 증거를 수집해서 범인에 대한 윤곽을 잡고 이 사람은 잡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못 잡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부터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꼭 그 말은 어디가 아플 때 꼭 협착증이 아니더라도 아프시면 진단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당부 말씀입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